예, 안녕하십니까. 역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58페이지 까지 했고, 그 같은 페이지 판결의 효력, 판결의 경정에 관한 문제부터 이번 시간에 달아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루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턱을 넘었습니다. 곧 이제 끝도 다가오지 않을까. 조금만 참으시면 한 문제 한 문제 그 지문을 익숙히 하심으로써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문제 보시죠. 판결의 경정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군요. 1번은 한번 보십시다. 법원의 과실이 아니고 당사자 과실로 인하여 생긴 잘못, 예컨대 당사자가 소재기 시의 소송 목적물의 지번, 지적 등을 잘못 표시하여 판결에 그대로 기재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다.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당사자 과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틀린 게 됐어. 그죠? 당사자 과실로 인하였더라 하더라도 경정의 대상이 된다. 2번 보십시다. 판결에 무슨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표현의 잘못이 있고 또 그 잘못이 분명하여 경정이 허용되는데 분명한 잘못인가의 여부는 판결서의 기재뿐만 아니라 판결서의 기재 익히시죠? 앞으로 계속 나올 질문들이니까 처음 나올 때 공부를 해놓으면 그 다음 문제부터는 이렇게 금방 넘어갑니다. 판결서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 기록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렇지만 경정 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나 집행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판단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괜찮습니다. 그죠? 요것 때문에, 그죠? 요 부분 때문에, 요것 때문에 판결 이후에 할 수 없다. 이래서 틀렸습니다. 3번이 결과적으로 맞는 말인데 한번 보십시다. 경정결정이 있을 때부터 판결에 대한 상속이 이런 경정 결정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익혀둡시다. 판결이 송단된 날부터 진행한다. 이것도 틀리게 해서 계속 앞으로 나올 지문이니까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을 한다. 그렇다. 4번 경정 결정에 대해 불이익받는 당사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그건 맞고 경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신청인은 민소법 규정에 의한 통상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통상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 항고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였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다음 문제 또 보시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게 무엇일까? 1번에 보니까 당사자가 그죠? 당사자의 과실도 괜찮다고 그랬잖아. 그죠? 경정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 맨 앞에 나와주는 아주 고마운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익혀두십시다. 시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시기에 제한 없고 당사자는 집행 단계에서 서도 할 수 있다. 그렇다. 그 다음 3번
청구 취지에서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 경정으로 주문에 판결 주문에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면 안 되겠죠. 그죠? 판결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정은 등기도 그렇고 다 경정이라는 것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법률 행위를 경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일성을 해야 한다. 그건 경정이 아니야. 그건 변경이지. 그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판결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니까. 그 다음 4번도 봅시다. 판결문에서 손해배상금의 계산이 잘못됐어. 그런 건 허용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건 허용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가장 옳은 것은 1번부터 봅시다. 1번 경정은 상의 잘못이 있고 맞고 잘못이 분명해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고 분명한 잘못인가 여부는 소송 기록과 대비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송 기록뿐만 아니라 판결서의 기재 두 개 다 합쳐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소송 기록이 아니라 그래. 아닌 게 아니라 소송 기록 플러스 판결서의 기재를 합쳐서 판단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 2번 판례는 소위 등 절차 명하는 판결에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거 그거는 경정할 수가 없겠죠. 그죠? 경정사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렇습니까? 이게 옳은 것이 되시고 3번 주문뿐만 아니라 주문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고 아니 주문도 되고 이유도 되고 그죠? 허용되지 않고 그랬으니까 저게 틀렸다. 그죠? 그다음 4번 질문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음 문제. 경정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1번부터 봅시다. 그죠? 당의 판결에 대해서 적법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경정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 법원의 기책사유로 경정에 대한 사건과 직권에 의한 경정사건의 송달료는 국고로 처리한다. 그렇가 보다. 그죠? 그래야 되겠군. 3번 상소에 의해서 사건이 상급법원으로 이심된 경우에도 하급심에서 확정된 그렇죠.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인데 상급법원이 경정할 수는 없다. 여기서 결정이라는 것은 경정 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들으셨는지 당연히 안다 치고 안 쓰셨는지 그죠? 결정 그러면 경정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4번 보십시다. 경정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효력은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송달에 의해 발생하므로 판결에 의한 상소기일은 경정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이것도 역시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그죠? 경정 결정이 아니라 판결, 원래 판결이 있잖아. 그죠?
그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을 한다. 글쎄, 예, 여기 요 부분인데 한번 읽고 갑시다. 예, 처음 나오니까 경정결정서는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잘못 시정되는 결정의 효력은 경정기 자체의 효력과 달리 판결 선고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그러므로 판결에 대한 상속이 이런 경정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이 송달된 날 그날부터 진행을 한다. 예, 뭐 여러분이 읽으셔도 되겠지만, 예, 다음 문제 또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쭉 이렇게 대각선으로 긁어보니 틀린 답이 금방 보입니다. 그죠? 금방 풀었잖아. 그죠? 판결에 대한 상속일가 아니라 이거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라고 했잖아. 그죠?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 틀려서 옳지 않은 건 금방 보였는데, 예, 1번부터 봅시다. 예,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 상고는 결정할 수 없다. 맞다. 2번 압류 및 전부 명령 제3자 표시를 사망한 자에서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당연히 허용되겠죠. 그죠? 그 다음 3번 포기 인락 화해뿐만 아니라 결정과 명령이 당연히 준용됩니다. 처음 나온 지문이 들이지만 짧게 정리를 하시고, 잘 보이시죠? 예. 판례상 인정된 판결 경정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예, 금방 보이잖아. 그죠? 앞에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경정 안 되는 사안이 금방 보입니다. 여기요. 청구원에서 원금 구했으나 청구치에서 원금 누락, 원금 부분을 추가하는 경우. 뭐라고 그랬어, 저거는. 그죠? 그것은 판결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경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경정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나머지는 되는 것입니다. 1번 보시면, 그렇죠? 당사자가 잘못 표시해가지고 2번 채무자 주소가 누락됐어. 인정했고 4번 제3자 표시 사망한 자에서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예, 다 어렵지 않게, 그죠? 예,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맞죠? 그죠? 옳지 않은 거. 한번 보시죠. 1번에 보니까, 그죠? 법원의 과실, 당사자의 잘못 다 포함된다. 맞다. 1번. 2번을 보니까 판결서의 기재 그 자체만으로 틀렸다. 그죠? 판결서의 기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판결서의 기재뿐만 아니라, 예, 소송 자료 아까 금방 봤던, 그죠? 만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이고, 예, 3번에 적시한 거 안 된다고 했고 이거로 해라. 이렇게 눈으로 정리하시고 귀로 들으시면서, 예, 익히시죠. 4번 저렇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하나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는 결정의 정본 작성 당연히 송달해야 되겠죠. 그죠? 맞는 얘기예요.
그다음 이제 조금 지문들이 겹치니까 좀 속도를 좀 낼까요?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인지는 관계없이 경정 가능하다. 2번. 시기에 대해서 제한도 없다. 3번. 원칙적으로 어느 법원이 하는가? 판결을 한 법원. 당연하다. 그 다음 4번. 독립된 사건 번호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건 기록을 별개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예. 9번 맞죠? 예, 맞습니다. 1번. 그렇죠? 어느 부분에 있는지 관계없이 경쟁이 가능하다. 2번. 그러니까 판결서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 기록과 대비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이후에 제출된 자료 가지고는 판단 자료로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후라고 해서. 그래서 저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3번. 시기 제한 없고 예, 전후를 불문한다. 4번. 그래서 상수유가 발생했어. 그때는 상수의 추후 보완을 할 수 있는데 경과 후에 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해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그렇죠? 그 아주 추후 보완이 인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또 계속 경정입니다. 잘못된 것은 그래서 1번 맞죠? 그죠? 저런 경우에 다 준용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당해 판결을 한 법원만 여기 아니라 상소심도 할 수 있다. 다음 즉시 항고가 경정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나 그죠? 경정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나 판결에서 적법한 항소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좋다. 그 다음 4번 그렇습니다. 상소기간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을 한다. 문제들이 이렇게 짧으면 답도 잘 보이고 그런데 그죠? 길면은 요즘에는 지문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옳은 것은 그랬네. 예, 옳은 것은 1번. 이런 경우에 1번은 소송사건이 1심에서 조정이 확정이 됐다면서 그죠? 확정이 됐을 때는 상소심 법원도 그 조정조서에 대해서 경정결정 그런 경우에는 갖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익혀두시죠. 처음 나온 질문 같은데 그 다음 2번 그렇죠. 판결의 오류는 그렇죠. 확정된 이후에만 이게 시기 제한 없다고 했죠. 시기 제한 없다고 했습니다. 꼭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예. 3번이 맞는 말입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항고가 있을 때는 이걸 특별 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 송부 맞습니다. 다음 4번 저런 경우에 경정사유가 아닌 것인데 환지 확정에 따라 청구 취지를 정정하면서 누락된 종전 토지의 일부를 추가한다. 그건 경정의 범위를 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틀렸죠. 그죠? 2심 법원에서만 할 수 있다? 아니다. 상소심도 된다고 그랬다 아까. 그죠? 2번 소급하지 않고 경정 결정의 효력은 소급합니다. 그죠? 그 다음 3번이 맞는 말이네. 그죠? 이후에 할 수 있다. 그죠? 4번 주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경정은 할 수 있다. 예, 부지런히 또 진도를 나가 봅시다. 12번, 13번.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예, 1번에 시기 제한 없다. 2번 그렇다. 특별 항고로 본다. 3번 상급심에서도 할 수 있으나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맞다. 다 맞는 얘기인데 4번이 아무래도 좀 틀린 것 같아요. 그죠? 상급심에서 원심 판결을 경정하면 원본은 어디서 보존한다? 원심 법원에서 결정한다? 그게 아니라 경정을 한 법원에서 보존한다. 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 네, 확정력. 1번부터 보실까요?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거. 여러 개 청구에 대한 한 개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상소가 있더라도 확정 차단의 효력은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 그렇다. 맞다. 2번. 통상 공동소송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통상 공동소송에서 그렇죠? 거기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이게 통상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3번에 보니까 상급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으로부터 이게 틀렸다. 그죠? 1심 법원. 1심입니다. 그 다음 4번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정증명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문제를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하면은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구나. 1번 보십시다. 그죠? 변정 후에
이건 좀 공부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그죠? 공부한 지가 좀 돼서 변정 후에 중단 사유가 생겼어. 그때는 수계절차 없이 판결 선고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유무에 관계 없이 그죠? 종전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 그렇다. 그 다음 선고 직후에 소가치하. 소치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우선 피고에게 치하서 등본을 송달하고 이와 별도로 양쪽 당사자에게 판결 정보는 송달한다. 좀 됐지만 맞는 말이다. 그 다음 3번. 예, 언제 확정이 되는가? 항소심, 변론 종결 시에 확정된다. 어떻게 틀렸을까? 항소심, 선고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이 잘못되었다. 항소심 선고시다. 그 다음 4번. 판결에 상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간 경과 후에 취하 또는 각하된 때는 그죠? 상소기간 만료 시에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다. 이것도 계속 같은 지문이 계속 나오니까 처음 나올 때 딱 익혀놔야 그 다음에는 확실하게 내 기억에 의존해서 저거 아니고 저거다 이렇게 틀린 이유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 다음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상소 기각은 그렇죠. 확정될 때 원판결이 확정된다. 그 다음 2번 언제 확정된다? 항소심 판결 확정신가? 그게 아니라 이 또한 선고시다. 다음 3번 경과 후에 항소 취하가 있을 때는 만료시로 소급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지만 경과 전에 항소 취하가 있는 경우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인은 항소 제의가 가능하다. 그러하다. 그 다음 4번 상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원판결이다. 상소기간 만료 시에 그렇겠군. 그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 확정이 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죠?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무부 사무관 등에게 그죠? 확정 증명서를 교부한다. 2번 맞는 말인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기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상소하고 상대방은 부대 상소하지 않은 경우에 불복 신청하지 않은 부분은 어째 확정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항소심의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시에, 상고심의 경우에는 상고심 판결 선고 시에 확정된다고 한다. 그대로 맞는 말이다. 그 다음 3번 여러 개의 청구, 한 개의 판결,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상소, 확정 차단의 효력은 판결 중 당의 청구에 국한하여 생긴다. 요게 틀린 거예요. 전부에 대해서 생깁니다. 그죠?
뭐라고 합니까 저거?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잖아. 그죠? 예. 그 다음 4번 틀렸다. 이게 답이다. 그 다음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 중 최후의 송달일 기준으로 송달 확정일을 공정하고 일부 상소의 경우 전원이 확정 차단되므로 그렇죠? 그때는 공정하지 않는다. 그렇다.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그러하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그죠? 환송 판결, 이송 판결도 상고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 2번 적법한 불상소 합의가 판결 선고 전에 있으면 그 판결은 이때가 아니라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야, 3번. 가분 채권에 대해서, 그죠? 이행 청구, 나머지 부분 유부하고 일부만 청구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그죠? 이런 경우를 묵시적 일부 청구라고 하죠, 그죠? 네, 묵시적 일부 청구의 경우에는 정부 승소해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구를 확정하게 한 항소가 허용된다. 그렇다 명시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명시하지 않았어. 그럴 때는 예, 할 수가 있다. 항소가 허용된다. 기판력 파트하고 일부 청구, 소멸시효 중단하고 그런 사례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청구 취지에 확정하기 위해서 항소하는 거니까 그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4번. 자, 천천히. 채권자 A가 주채무자 B와 보증인 C를 공동 피고라의 대여금 내지 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소유주에게 전부 승소한 경우에 C만이 항소했어. C에 대한 청구만이 그렇죠?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고 B 항소하지 않은 B는 분리 확정된다. 왜? 무슨 B와 C의 관계가 뭡니까? 통상 공동소송인 관계입니다. 무슨 필수적 공동, 고유필, 유사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주채무자하고 보증은 이해가 대립되잖아. 그죠? 통상의 공동소송인이므로 저러한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1번부터 질문할 거. 지문 정리합시다. 단순 병합 하나의 판결 일부에 대해 상소 그렇죠. 전부에 대해서 확정 차단 2심의 효력 상소 불가분의 원칙 당연한 거고 그 다음 2번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은 상고인에게 판결이 송달된 날이 예, 명문 규정입니다. 그죠? 송달되게 그날이 판결 확정일이 되더라. 3번 또한 항소가 부적법 각하됐어. 그럴 때는 예,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확정된다. 예, 4번이 잘 정리하셔야 돼. 그죠? 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예, 통상 공동소송이나 독립 당사 참가 소송 이 세 가지 경우에 확정일 판단이 최후에 송달될 날짜 기준이냐 아니면 각 당사자별로 기준이냐 했을 때 필공하고 독당 참가가 이겁니다. 그죠? 이걸 기준으로 하고 통상 공동소송이 이거야. 그죠? 이게 이 경우고 필공하고 독당은 최후에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순서를 바꿔놔서 틀린 질문을 만들라고 억지로 저렇게 했습니다. 그죠? 한번 맞는 말로 읽으면서 얼마 안 되니까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만큼이다. 네. 통상의 공동소송이면 그죠? 각자마다 각별로 확정이 되며 그 다음에 필수적 공동소송이고 또 독립 당사자 참가일 때는 최후에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요 지문을 아까처럼 그렇게 바꿔 놓으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갑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천천히 봅시다. 가번 판결 확정 증명서를 신청할 때 2심 법원의 사무관 등은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죠. 소송 기록이 상급심에 있어. 그때는 상급법원의 사무관 등이 내어준다. 맞는데 이게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가번이 일단 옳고 나번 봅시다. 예. 객관적으로 병합 하나의 판결 일부 청구에 상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 너희 청구는 확정된다? 에이, 상소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이건 틀린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다음 봅시다. 심리 불속행위나 상고 이후 부제출로 인해 상고 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선고를 요하지 않으며 그리하며 맞으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송 기록에 의해 상고인의 최후로 판결이 송달된 날을 확인하여 이를 판결의 확정일로 본다. 맞는데요. 예. 그 다음 라번 보십니다. 상소를 할 수 있는 판결은 쌍방의 상소기간 만료로 확정되며 상소가 있는 경우에도 상소기간 경과 후에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서가 접수된 날 그 다음에 각하될 때에는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죠? 취하되거나 각하될 때는 상소기간 만료 시에 소급하여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질문이 됩니다. 밑에 잠깐 답이야 당연히 이게 되겠지만 몇 줄 안 되니까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바로 맨 밑에 부분인데 요 부분입니다. 네, 상소를 할 수 있는 판결은 확정되며 여기서부터 상소가 있는 경우도 상소기간 경과 후에 취하 상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확정이 됩니다. 그 말씀을 저렇게 바꿔놓으신 겁니다. 박스형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다음 문제 봅시다.
판결의 확정 시기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그죠? 상소를 취하였어. 만료 시에. 2번, 상고심은 선고와 동시에. 3번, 그죠? 항소심 변론 종결 시가 아니라 선고시입니다. 선고시. (4번) 저런 경우에는 상소기간이 만료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그렇다. 기판력 했습니다. 네. 기판력은 잠시 끊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또 가도록 하시죠.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